안녕하세요, 하비구구입니다. 3월 8일 개봉을 앞둔 스즈메의 문단속, 일본어로 스즈메노 토지마리. 저는 이 작품을 11월에 신주쿠 토시네마에서 봤었는데요. 이 작품 CM 첫 이미지부터 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문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번호키? 혹은 부모님한테 혼나고 쫓겨나서 열리지 않던 차가운 문? 문은 열리면 세상과 연결되지만 닫으면 단절되고 고립되죠. 초기 팬데믹 공포를 생각해보세요.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잖아요. Stay home. 스즈메 문단속도 똑같습니다. 문이 닫히면 안전하지만 열리면 재앙이 들어닥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팬데믹은 이 작품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즈메 문단속에서는 정말 많은 문이 등장하는데요. 팬데믹 상황과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년 동안 거의 밖을 나가지 않고 스토리를 집필했다고 밝혔어요. 작품을 구성할 때는 주인공을 먼저 구성한 게 아니라 문을 닫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존 작품 중 너의 이름은 혹은 날씨아이는 토호코 대지진의 영향을 깊게 받고 만들어진 작품으로 항상 캐릭터를 더 부각시키며 재난의 키워드를 담아왔지만 이번에는 문을 닫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한 것처럼 메시지를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이 작품에서 토호코 대지진에 대한 부분이 잊혀지거나 빠진 것은 아닙니다. 토호코 대지진, 사람이 살게 되지 않은 고스트타운, 정말 많이 봤잖아요.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사람이 없어져서 고스트타운이 된 후시마의 풍경들. 스즈메의 문단속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이 등장하는 테라칸 구시가지에 이런 문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재난은 대지진 플러스 원전 플러스 를 섞은 듯한 종합적인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요소가 작품을 보다 메시지에 무게를 두었음을 알려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본 시사회에서 밝힌 스즈메 문단속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3つぐらいのキーワードで映画の、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1つ目はこの映画は、日本列島各地を巡るロードムービーであるということ、2つ目は、扉を開いていく物語ではなく扉を、閉じていく物語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そして3つ目は、映画館に足を運ぶ理由となるような作品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す。 이렇게 세 가지를 밝힌 것 중에 하나하나를 좀 따져볼까요? 1번 열도 각지를 돌아다니는 일주 로드 무비일 것, 기존 상품 지역관광 PPL 방식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로 읽히는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유복한 기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 회사는 1909년에 설립된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츠구미라는 회사로 배를 이어서 경영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 연매출 94억엔, 하나로 900억 원 수준의 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광고 중에 그렇게 건설사가 또 많이 등장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제1회 신세기 도쿄국제 애니메이션 페어에 도전해서 별의 목소리가 우수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깊은 상업성은 없었어요. 사실 작가주의가 좀 더 센 감독이었는데 PPL 방식이 여러 비판이 있지만 충분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작가적이고 스타성이 있는 감독인데 이 PPL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제작 방식은 기존 일본에서 쓰는 제작위원회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위원회는 투자가가 투자를 하고 이 작품이 수익을 벌어들이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작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10% 내외로 감독 단독으로 작품이 지속되기엔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작위원회 간섭이 많아지는 게 단점입니다. 반면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독자적인 구조는 좀 더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재무 구조를 베이스로 감독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작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선택권과 재량권이 높지만 단점으로는 반드시 자기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식이에요. 그러한 배경 때문에 작품에는 항상 PPL이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다만 다음 작품에 쓸 돈이 항상 감독 본인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 역량에 따라서는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했던 문을 여는 게 아닌 닫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본인의 기존 작품과는 결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을 좀 돌려 얘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르기도 했고요. 어쩌면은 너의 이름은 날씨아이, 스즈메 문단 속에 이르는 재난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스토리에 좀 더 집중된 제작 방식을 통해 기존 캐릭터의 부각 방식보다는 확실히 각 인물의 성숙한 무드를 잘 조성하였고 전반적으로 작품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국은 핍진성이나 설득력이 결여돼 보이는 부분도 전작들에 비해서는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면을 보자면 확실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정말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지진과 같은 트라우마를 익힐 수 있는 자연재해 연출은 피해야 본인의 사업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캐릭터 간의 연애일기나 계속 보여주면은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작품을 만들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재난에 대한 나름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했던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감독이든 비슷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을 좀 더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극장가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그 파일을 흡수해서 성장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3월 8일에 정식 개봉하는 스즈메 문단속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안고 있으신가요? 이번 작은 기대를 품고 완성된 신카이 마코토의 재난 애니메이션이라는 느낌으로 관람을 하셔도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8일 극장에서 뵙겠습니다.